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강좌는 3JS 라이브를 이용해서 웹에서 보석 반지를 시각화하고 반지의 재질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UI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반지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색상 변경은 이 금속 부분에 대한 색상과 보석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색상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코드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 코드는 이 basic.html 그리고 basic.css 마지막으로 basic.js 파일인데요. 이 파일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3JS 강좌에서 작성된 기본 코드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되는 기본 코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설명을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기본 코드를 실행해 보면 다음처럼 이렇게 정육면체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하는 데이터는 두 개인데요. 먼저 배경으로 사용되는 HDR 이미지 파일과 반지 모델에 대한 GLB 파일입니다. 배경으로 사용되는 이 HDR 이미지는 이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반지 모델에 대한 GLB 파일은 블렌더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모델링한 것으로 모델링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모두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보석에 대한 메쉬의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GEM, 즉 GEM이라고 지정해 두었습니다. HDR 파일과 GLB 파일은 이렇게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은 이 영상의 설명을 보시면 완성된 코드와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HDR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장면의 배경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RGB 로더라는 클래스가 필요하므로 다음처럼 해당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이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기존의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먼저 RGB 로더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데이터 파일에 대한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로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해당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로드가 성공하면 다음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파일이 로드되면 이 텍스처라는 객체가 생성됩니다. 이 텍스처 객체를 통해서 장면의 배경과 환경에 지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코드를 작성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 배경에 블러링 효과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배경이 뿌옇게 블러링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LB 파일을 로드해서 반지 모델을 표시하겠습니다. GLB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는 gltf 로더라는 클래스가 필요하므로 다음처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이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ring.glb 파일이 로드가 완료되면 다음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gltf 객체의 씬이라는 속성에 실제 반지 모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반지 모델에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 객체를 이용해서 크기를 0.3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장면에 이 오브젝트 객체를 추가합니다. 이 오브젝트 객체를 이 클래스의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처럼 밑줄 오브젝트 필드의 속성에 저장해 둡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반지가 표시되는데요. 카메라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밑줄 셋업 카메라 메서드에서 먼저 카메라의 FOV 포브 값을 70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회전할 때 부드럽게 반응하도록 코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밑줄 셋업 컨트롤 메서드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회전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원입니다. 보석의 반짝거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광원을 사용하고 광원을 동적으로 움직여주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4개의 광원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에서 기존의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요. 새롭게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광원에 대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광원에 대한 세기이고요. 생성할 4개의 광원 객체를 저장할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총 4번 반복하고요.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광원은 이 라이트 배열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장면에도 추가합니다. 이 라이트 배열은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되므로 밑줄 라이트라는 이름의 속성으로 지정해 둡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과 같고요. 작성한 코드를 다시 보면 광원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코드가 없는데요. 광원의 위치는 매 프레임마다 변경합니다.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앞서 생성한 4개의 광원이 반지를 중심으로 계속 회전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매 프레임마다 변경되는 시간값, 즉 이 밑줄 clock.old time인데요. 이 값에 0.0005를 곱해서 매우 천천히 변경되도록 하는 이 타임 값을 하나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밑줄 라이트 객체가 유효하다면 반지 모델과 광원 사이의 거리값은 3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광원의 개수를 여기에 저장해 두고요. 이 값은 4가 됩니다. 그리고 각 광원이 놓여질 각도의 차이값을 이렇게 계산해 둡니다. 광원의 개수만큼 반복합니다. 광원 객체를 참조하고요. 해당 광원의 위치를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광원이 움직이고 있고요. 광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모델의 쉐이딩이 변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 모델도 계속 매 프레임마다 회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반지 모델에 대한 이 밑줄 오브젝트 객체가 유효하다면 Z축으로 Z축에 대한 회전값을 이 타임 값으로 지정해서
계속 변경되게 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반지에 대한 재질을 설정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질은 모두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 금속 부분에 대한 재질 하나와 그리고 보석 부분에 대한 재질입니다. 먼저 금속 부분에 대한 재질입니다. 코드는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작성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금속 부분에 대한 재질에 대한 코드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색상은 이 값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환경맵 속성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탈리스를 1로 지정해서 금 속성을 100% 나타내고요. 러프니스를 0.15로 지정해서 거칠기는 약하게 지정합니다. 다음은 보석 부분에 대한 재질입니다. 보석 부분은 투명하고 굴절 효과가 필요하므로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로 사용해서 재질을 생성합니다. 색상값은 이 값으로 지정하고요. 금 속성은 50% 지정하고요. 거칠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0.8로 지정해서 80% 불투명하게 하고요. 사이드를 더블 사이드로 지정해서 뒷면과 앞면 모두 렌더링 되도록 합니다. 이는 투명한 재질이므로 이렇게 더블 사이드로 지정했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를 true로 지정해서 투명도 효과가 나타내도록 하고요. 트랜스미션 속성을 0.5로 지정합니다. 즉, 투과도를 50% 지정하고요. 굴절률은 2.4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굴절률과 투과도를 위한 두께 값으로 0.3을 지정합니다. 이 두 개의 재질 객체를 반지 모델에 적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이 부분에 작성합니다. 반지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메쉬를 순회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차일드 객체가 반지 모델을 구성하는 자식입니다. 만약 차일드가 메쉬 타입이라면 차일드의 이름을 검사합니다.
차일드의 이름이 잼으로 시작한다면, 즉 잼으로 시작하는 메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보석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메쉬의 이름은 잼으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차일드의 이름이 잼인 경우 해당 차일드의 재질을 이 잼 머터리얼로 지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메쉬는 골드 머터리얼로 지정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재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결과가 다소 좀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렌더링 색감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밑줄 셋업 3JS 메서드에서요.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출력 인코딩을 sRGB 인코딩으로 변경하고요. 톤 매핑 익스포저 값을 2.5로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다음처럼 좀 더 화사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질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UI를 이 화면의 하단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HTML 파일에서 다음 돔 요소에 대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UI 패널은 UI에 대한 전체 레이아웃이고요. 이 링 컬러스는 금속 재질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버튼들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컬러스는 보석 재질의 색상을 변경할 버튼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CSS 파일에 앞서 추가한 이 돔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UI 패널에 대한 스타일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링 컬러스와 다이아몬드 컬러스와 연관된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UI에 대한 코드를 밑줄 셋업 UI 메서드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재질에 대한 색상 버튼이 담길 돔 객체를 넣고요. 바로 이 돔 객체입니다. 다음은 보석 재질에 대한 색상 버튼을 담을 돔 객체를 넣습니다. 바로 이 돔 객체입니다. 그리고
금속 재질에 대한 색상 목록을 나타내는 배열 객체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보석 재질에 대한 색상 목록 배열 객체입니다. 금속의 색상 목록 수만큼 반복합니다. 버튼을 의미하는 div 요소를 생성합니다. 부모에 이 돔 객체를 추가합니다. 색상을 얻어오고요. 새롭게 생성한 div 객체의 div 돔 요소의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또 컬러 속성에 해당 배경색을 지정해 둡니다. 금속 재질과 동일한 패턴으로 보석의 색상 수만큼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버튼을 의미하는 div 요소를 생성하고요. 부모에 추가합니다. 색상을 얻고요. 생성한 div의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컬러 속성에 해당 배경색을 지정해 둡니다. 이 메서드를 이 생성자에서 호출해 줍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UI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클릭했을 때 실제로 이 색상이 변경되지 않는데요. 해당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속 색상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클릭된 div의 컬러 속성 값을 넣습니다. 바로 이 값이죠. 여기서 지정했던 값입니다. 반지 모델의 자식들을 순회합니다.
자식이 메시일 때, 그리고 자식의 이름이 잼이 아니라면, 해당 자식의 재질을 클릭된 요소의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보석 색상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코드와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복사해서요,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바로 반지 모델을 구성하는 자식의 이름이 잼일 경우에 색상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색상이 즉각적으로 변경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색상 변경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GSAP라는 매우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GSAP 라이브러리에 대한 스크립트를 CDN 방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GSAP CDN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HTML 파일에서 여기서 붙여 넣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JS 코드에서 색상을 변경하는 이 코드를 지우고요. 이 코드 대신에 다음 코드로 변경합니다. 이 매터리얼 컬러 객체는 현재 재질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뉴 컬러는 변경될 최종 재질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GSAP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음 코드를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로 대체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서서히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명확하게 서서히 변경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요. duration을 2라고 지정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금속에 대한 색상이 2초에 걸쳐서 서서히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JS를 이용해서 보석 반지를 웹에서 3차원으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3JS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만을 이용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후처리, 즉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면 더욱 멋진 보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